블록체인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비트코인? 그럼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란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두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투기의 한 종류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블록과 체인에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가 기록된 곳을 블록, 그리고 이들의 연결 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수많은 컴퓨터에 분산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은행이나 정부와 같이 중앙 집권화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탈중앙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여러 컴퓨터들로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은 기술로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되고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높은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은 해시 함수를 이용한 암호화 방식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해시 함수란 문서 합중의 방식의 하나로 긴 원문을 짧은 256비트 해시값으로 변환시키는 알고리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는 콜라 회사의 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회사 입장에서는 콜라를 만들기 위해 설탕 6.33탄산과 물 3.666의 비율로 배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은 이 콜라 한 병이 이러한 비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해시함수의 원리입니다. 이제 심화 버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해시값을 도출하기 위해 구글 콜앱을 이용해 SHA256 해시함수를 정해봅시다. 한국 블록체인 진흥센터를 해시값으로 변환했을 때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번에 만치표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입력하면 완전히 다른 해시값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원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해시값만 보고 원문을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앞선 설명대로라면 모두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도 보유한 블록들을 조작한다면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NO. 왜 그런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우리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일정 시간마다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 100원을 1억 원으로 바꿔놓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그 누군가를 제외한 모두가 100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1억 원을 쓴 장부는 폐기됩니다. 100원으로 모두의 장부를 다시 기록하고 블록화하여 쌓는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수가 담합하여 조작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반수 투표제가 존재합니다. 앞선 장부에서 11명이 거래에 참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중 5명이 거래의 장부를 조작하여 거액의 돈을 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중 과반수가 다른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작당 블록은 폐기되고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51%가 넘어가는 인원이 조작을 시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공거래 장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데이터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조와 변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수많은 거래 기록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로드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초기 가상화폐의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가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블록체인이 넘어야 할 큰 장애물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로드하는 대신 필요한 기능 일부만을 로드하는 등의 속도 개선을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블록체인의 본연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과반수 투표제 역시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 조작은 불가능하도록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만 확률이 낮은 것뿐이지 이 부분을 공격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거래소의 몇백억 원대의 피해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의 슈퍼컴퓨터 이상의 양자 컴퓨팅이 실제로 비교된다면 사실 의미없는 기술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PC를 조립하기 위해 그래픽카드를 찾아본 적이 있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영향으로 인해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금융거래 기록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거래에 있어서는 누구나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선 설명에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쌓는 투표인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각자가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노드의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기록으로서 영구적으로 강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블록 생성 합의 과정에서는 가장 많은 작업을 한 노드가 어느 기록이 참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많이 가지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창시자 나가모토 사토시가 고안한 작업증명이라는 블록 생성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증명을 통해 블록의 거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보상으로 코인과 수수료를 받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채굴자가 데이터를 확인한 후 블록 안에 데이터를 넣고 블록체인을 이루면서 채굴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굴자는 돈을 벌기 때문에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 꿀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작업증명을 통해 블록체인에 블록을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증명은 채굴자에게 질문을 하고 채굴자는 답을 찾아야 블록을 등록시킬 수 있는데, 이 과정에 쓰이는 것이 앞서 말한 해시함수입니다. 이 작업증명 과정은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앞서 말한 SHA256이라는 해시함수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한 충북 블록체인 진흥센터를 블록이 인식하면 블록 안에서는 논스라는 무작위 숫자가 프로그램에 대입됩니다. 이 논스 값을 0부터 1씩 늘려가면 여러 해시값이 나오는데, 블록이 설정해 놓은 특정 해시값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대입합니다. 코인의 경우 한 블록은 1MB로 약 10분에 한 개의 블록이 생성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논스 값을 구하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도록 컴퓨터의 연산 속도에 맞춰 자동적으로 난이도가 설정되고, 블록 안에서 논스 값을 대입해 블록이 설정한 난이도보다 낮은 숫자를 찾았을 때 암호화되어 블록이 기록되고 작업이 완료됩니다. 측면 시스템에서 블록의 난이도가 설정한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더 빠르고 많이 찾을수록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질수록 블록의 기록에 더 관여할 수 있고, 이 연산력을 늘리기 위해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기점으로 피부로 다가온
블록체인은 어느 부분에서 각광받고 있을까요? 블록체인의 특성상 제3의 보증 없이 신뢰도 있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요하는 많은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3자가 필요 없게 되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답니다. 크게 경제, 정치, 사회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암호화폐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숙한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전 기존의 카드 결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은행이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없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은행의 중앙 서버가 해킹을 당하거나 은행의 파산으로 그동안 관리하던 거래 내용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면 중앙 집권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여러 곳에 나눠서 저장할 수 있다면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공공거래 장부 특성을 응용하여 도입한 최초의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안차 도입된 암호화폐로는 이더리움, 리플, 비트토렌트와 같은 알트코인들도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예시로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직 일반 전자투표는 조작할 여지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 기반의 디지털 투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는 서울시내 엠보팅, 인천시청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등 공공기관에서 이미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만에 공인인증이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그 빈자리를 공동인증서가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신원 인증을 하는 분산 ID 기술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내 단말기에 저장하여 본인 인증 시에만 필요한 정보를 개인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분산 원자 안에 나의 신원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복화에 필요한 키를 관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외에도 자금 세탁과 같은 우려로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해외 송금 분야, 최근 떠오르는 이커머스 기업들의 재고 관리 및 사용자 관리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신뢰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의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블록체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블록체인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충북의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앞장서는 충북 블록체인 진흥센터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